안녕하세요. 3월 9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과 이재명, 그리고 야당과 여당 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대선은 공정과 불공정의 대결이고 싸움입니다. 공정한 정권으로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공정한 정권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그 기로에서 국민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번 대선은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불공정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고 속상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문재인의 불공정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국의 불공정 또는 추미애의 불공정, 윤미향의 불공정으로 이어져 온 것이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에게서 불공정의 끝판왕을 본 것입니다. 이런 후보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이런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요?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는 이 정도까지 검증을 안 하니까 그렇게 노출이 안 되지만 대선은 다르거든요. 제가 작년 2021년 9월, 10월 이 무렵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통과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의 얘기는 이제 옹호하는 쪽이었지만 저는 아니다. 대통령 선거의 관전 포인트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그 뒤로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대장동을 뛰어넘어가지고 나온 불공정에 대한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물론 이재명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후에 민주당 내의 경선을 치르면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고 대통령이 된다는 꿈이 그야말로 코앞에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당 후보지요. 민주당이 다 도와주는 세력들이 많지요. 또 자기도 언제나 사이다 발언을 한다고 달변가지요. 또 국민의힘에서 후보자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되더라도 자기는 TV 토론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누가 나와도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의 또 TV 토론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다른 어떤 불공정의 사례보다 이재명의 불공정은 민주당 쪽 사람들까지도 화들짝 놀랄 정도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대장동 문제, 위례 신도시 문제, 백현동 문제, 정자동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다 부동산 불공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남편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문제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불공정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난 5년 가까이 불공정 문제로 국민들이 뼛속까지 피로가 누적이 돼 있는데 이재명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은 환멸을 느낀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는 없다. 엄청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재명에게 참 아무리 이재명이 뛰어난 달변가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뭐 공격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사정없이 융단 폭격하는 사람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뭐예요? 이재명의 딜레마가 뭐예요? 윤석열을 공격할 뚜렷한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윤석열이 참 인생을 잘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검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깨끗하잖아요. 그 사람의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뒷조사를 다 했겠습니까? 온갖 정보력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 이재명이 아무리 뛰어난 말주변을 가지고 있고 입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공격거리가 없는데 뭘 가지고 공격을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작은 거라도 있어야 그걸 부풀려서 막 뒤집어 씌우고 덮어 씌우고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TV 토론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방어할 게 너무 많고 저지른 그의 어떠한 그 불공정이 너무나 많은데 상대적으로 윤석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깨끗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은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평생 검사만 하다가 조국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은 공정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어요. 또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에 탄압받는 윤석열의 모습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공정한 사람이구나. 현 정권이 윤석열을 탄압하네? 자기네들이 검찰총장 시켜놓고 탄압하네? 자기네들이 권력도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해놓고는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부리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윤석열 하면 공정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저도 윤석열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정치력에 있어서 부족한 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부족한 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박영수 특검에 몸담고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후보자가 되었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망 앞에서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해놔야 뭔가 이제 정상적인 기준 위에서 재심의할 거 있으면 재심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가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윤석열 후보에게 제 마음을 두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은 많이 있지만 무너진 공정을 회복하고 공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행적 그리고 그가 유세를 하면서 한 말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맥락이 뚜렷하게 정확하고 한 방향으로 간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한 말을 씹거나 자기가 한 말을 뒤집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윤석열에게서 봤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법치로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적 수준이 높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높고 그동안 또한 이렇게 그 TV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많은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토록 불공정하고 저렇게 법치를 파괴하며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권을 맡길 수 없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확실하게 교체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여러 가지 그 흐름이라든가 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또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 후보자들을 놓고 비교 분석해 볼 때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은 집권당 후보로 나섰지만 너무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람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참신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낼 후보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이 이번 대선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그걸 거라고 봅니다. 이거 우리가 어쩌다가 이재명을 후보로 선택했을꼬. 그때 이낙연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재명을 후보로 선택했을꼬. 아마 가슴을 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나 때는 늦으리. 아마 자만했겠지요. 자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고 자만했을 거예요. 뭐든지 집권당인데다가 공격력도 있고 누가 나와도 이재명이 멋있게 케어 펀치를 날려서 이길 것이라고 아마 당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광고문처럼 그때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은 공정이 이깁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요, 반드시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잠깐 수세에 몰릴 수 있어요. 잠깐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불공정은 공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